안녕하세요. AI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그 핵심 엔진, 바로 머신러닝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요.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머신러닝이라는 게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배우는 기술이잖아요. 자료들에서도 그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직접 배운다는 거. 기존 프로그래밍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정확합니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자동 학습 이거죠.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걸로 예측이나 분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 성능이 알아서 좋아지고요. 자료들에서도 빅데이터랑 컴퓨팅 성능 발전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머신러닝에도 종류가 좀 있다고 하던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게 지도학습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정답, 그러니까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줘요. 스팸 메일 분류 예시처럼요. 이게 스팸이다? 아니다 알려주면서 배우게 하는 거죠. 입력이랑 정답 사이의 관계를 배워서 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하는 뭐 분류 문제 아니면 주택가격 예측 같은 회귀 문제에 주로 쓰이고요. 아, 정답을 알려주면서 가르치는 거군요. 네.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그 안에서 뭔가 숨겨진 구조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객 데이터만 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묶는 군집화 같은 거요.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복잡할 때 좀 단순화시키는 차원 축소 이런 것도 비지도 학습이고요. 아하, 정답 없이도 패턴을 찾는다. 흥미로운데요? 그쵸. 마지막은 강화학습인데 이건 좀 결이 달라요. 보상과 벌칙을 통해서 최적의 행동을 배우는 방식이에요. 게임 캐릭터 키우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할까요? 목표 달성에 좋은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고 아니면 벌칙을 받으면서 점점 더 좋은 전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게임 AI나 로봇 제어처럼 순서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많이 쓰여요. 와, 세 가지 방식이 다 다르면서도 신기하네요. 그럼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들도 중요할 텐데요. 자료들 보니까 신경망, 딥러닝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관계죠?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 뇌 신경세포 구조를 좀 모방해서 만든 수학적인 모델이에요. 여러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를 내는 노드들이 이렇게 층으로 연결된 구조인데요. 복잡한 패턴을 잘 인식하죠. 딥러닝은 이 신경망을 아주 여러 겹으로, 그러니까 깊게, 딥 쌓아서 훨씬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까지 학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고 특히 아주 깊은 신경망을 쓰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선형회귀나 의사결정 나무 같은 전통적인 알고리즘들도 여전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여러 도구 중 하나고 특히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강한 신경망 기술이군요. 이야, 진짜 자료들 보면서 느꼈는데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특히 그 의료 영상 판독이나 금융 사기 탐지 같은 거요. 와, 이런 건 정말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의료, 금융은 물론이고 제조, 물류, 엔터테인먼트 추천 시스템, 자율주행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쓰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면서 혁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머신러닝 서비스 도움을 받고 계실걸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료 중에 미래 전망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할까요? 일단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고 다양해지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생성형 AI나 완전 자율 시스템처럼 새로운 응용 분야도 계속 나올 거고요. 다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있죠. 데이터 품질이나 편향성 문제, 또 기술의 윤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모델이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설명하는 거,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였어요. 네, 오늘 정말 자료들 덕분에 머신러닝의 A부터 Z까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확실히 짚어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배우면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머신러닝은 계속 진화할 거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머신러닝 모델이 점점 더 정확한 예측과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결정의 이유나 근거를 과연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